그런데요. 네. 자동차 배터리와 역사에 대해 발표하게 된 오산대학교 자동차 특리과 24학번 발표입니다. 먼저 자동차 배터리의 구조와 다음으로 시대별 자동차 배터리가 어떤 게 사용이 됐는지, 세 번째로는 자동차 배터리 종류 중에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로는 자동차 배터리의 성능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배터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차량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네. 이제 안에 차의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다른 분은? 자유롭게 좀 발표를 해봐봐. 배터리, 우리 자동차에서 배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냥 무조건 남이 하는 얘기를 듣지만 말고. 자동차에서 이제 구동하는 모터 있잖아요. 그 모터를 구동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의 역할은 크게 제일 중요한 시동 모터의 전력을 공급해서 엔진의 시동을 걸게 하는 역할을 하고, 다음으로 전기 시스템, 에어컨이나 히터 등등 전기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해서 전기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구조로는 크게 케이스, 그 다음에 단자, 그 다음에 극판, 격리판, 전해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란 이게 케이스인데, 배터리 안에 부품, 플레이트라든지 전해입을 담고 있으며, 엔진 커버와 같이 외부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듯이 외부로부터의 이물질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배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자란 이 색깔이 있는 게 단자라고 하는데, 케이블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커넥터를 통해 전기 시스템에 전류를 보내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잘못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플러스 단자,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단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단자는 흑색 또는 청색으로 플러스 단자보다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극판, 플레이트라고 하며 양극판과 음극판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전해입과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전원을 잃거나 얻으며 전기를 저장하고 방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판이 양극판보다 한 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판은 과산화가, 음극판은 해면 상납으로 되어 있으며, 기판에 강 물질의 가루로 빻아서 반죽 형태로 되어 기판이 지지를 해서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양극판과 음극판, 그 다음에 격리판의 하나의 플레이트가 돼서 2.1V의 전압을 가지고 있고, 이게 6가지가 모여서 12.6V 배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격리판이란 양극판과 음극판이 서로 닿게 되면 쇼트가 생겨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극판에 씌워져서 쇼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극판에 좋지 못한 물질을 내쓰지 않아야 하고 내구성과 전연성이 좋아요. 다음으로 전해입이란 플레이트와 같이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붉은 황산을 사용해서 중류수와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입을 만들 때에는 물에 황산을 천천히 부어서 제작을 하여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튬 배터리 작동 원리인데, 배터리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터리 분화 기초 원리에 대한 수업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 작동 원리를 평소처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 기초. 네 번째 수업 시작. 배터리 작업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선 배터리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 음극, 전해, 분리막 이렇게 4가지. 첫 번째, 이 태수산화물로 구성된 양극은 주로 배터리의 용량, 즉 사용 시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흡연으로 구성된 음극은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리게 합니다. 음극은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치죠. 세 번째, 전해에는 양극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비체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극과 음극이 배터리의 구성 성능을 결정짓는 구성 요소라면 전해과 분리막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결정짓는 구성 요소인 거죠. 아, 쉽다. 참 쉽다. 그럼 배터리 내부에서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일회용 건전지와 다르게 재산이 가능한 2차 전지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가능한 이유, 바로 충전과 방전 반응 덕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충전과 방전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충전은 양극의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이때 리튬이온과 전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리튬이온은 전해를 통해 전자는 음극 양극을 연결한 무선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렇게 충전하는 과정은 결국 나중에 사용할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랍니다. 양극의 리튬이온과 전자가 음극으로 모두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터리가 완충된다고 하죠. 자, 배터리 충전이 다 됐으면 이제 사용하는 일만 남았죠. 배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배터리 내부에서는 방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충전의 역발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충전을 통해 음극으로 이동이 있던 리튬이온과 전자를 양극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받는 스마트폰을 동작시키고 전기 자동차로 움직일 수 있다면 오늘 좀 어려웠으니 잠시 요약부터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배터리 작동 원리였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요. 이거와 같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배터리들도 있는데 납산 배터리든지 다른 배터리들도 물질만 다를 뿐 배터리가 작동하는 원리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대별 자동차 배터리가 어떤 게 사용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00년대 초기 자동차가 들어서면서 납산 배터리가 초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초기에 사용됐던 납산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하여 SLA 배터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SLA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 사이에 니켈 수소 배터리가 있는데 니켈 수소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성능이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더 비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1, 2세대에서 사용이 됐으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인산철 배터리는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인산철 배터리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전고체 배터리, 전액을 액체가 아닌 고체를 사용해서 화재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배터리 연구 중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종류로는 납산 배터리, 장점으로는 제작 비용이 싸고 납이 재활용이 되어 다른 배터리보다 환경적이지만 용량이 적고 수명이 짧으며 산화나 냉각 기동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납산 배터리를 개선한 게 SLA 배터리인데 지금은 전해액을 부어서 전기를 하지 않지만 과거의 납산 배터리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무전기 배터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터리. 그리고 현재 자동차에 스타트 앤 스탑이 적용이 되면서 고성능의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SLA 배터리의 한 종류인 AGM 배터리가 현재 스타트 앤 스탑이 들어가는 차량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SLA 배터리보다 2배 정도 비쌉니다. 다음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재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고 수명이 길며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는 걸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꺼려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폴리머라든지 아니면 망간 이 두 개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현재 기계식에서 전기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SLA 배터리보다 더 좋은 인산철 배터리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개발 중이고 있는데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토요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 많은 회사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을 현재 많이 보이는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을 사용하는데 전고체, 전해액을 고체로 사용해서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며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상업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주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배터리의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H,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며 배터리가 방전될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정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이 숫자가 클수록 전류 공급을 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CCA, 저온 시동 전류. 저온 영하 18도에서 스타트 모터를 통해 시동을 걸 때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전류를 나타내고 높을수록 냉각 시동이 붙습니다. 그리고 7.2V 이상으로 300A 이상의 전류를 30초 이상 지속적으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볼트, 배터리의 전압. 대부분 자동차에서 12V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12V에서 24V에서 42V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크기를 나타내며 이것을 보고 자동차에 맞는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고 배터리의 제조일은 현재 2015년 이후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표시가 일, 월, 연도 생산 라인 순으로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RC는 충전 없이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25A의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2015년 이전에 제조 일자를 표시해 놓은 건데 이 배터리는 벨코에서 만든 배터리고요. 예를 들어 3KR23이라고 하면 3은 제조 연도의 뒷자리, 그 다음에 K는 제조월, 제조월은 A, B, C 알파벳 순서로 하는데 A가 1, B가 2 이렇게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월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R은 제작 회사, 그 다음에 뒤에 23은 제조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켓 배터리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3은 연도를 표기하고 있고요. 11은 월, 그 다음에 11도 일, 그 다음에 K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 G는 제조 라인에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6일 국가 표준으로 개정이 되고 나서 일, 월, 연도 순으로 써져 있어서 제조 일자를 확인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배터리의 제조 일자로 맞는 것은 2020년도 3월 20일? 자, 여기 1, 월, 연도 순이에요. 1, 월, 연도. 자, 맞춰보세요. 맞힌 사람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그 3월 20일, 2020년 3월 20일. 네, 맞습니다. 2020년 3월 20일에 생산된 배터리의 교체 시기는 자동차의 평균 수명은 배터리의 소형은 3년이고
2, 3회 정도 반전이 되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차량에 맞는 성능의 배터리를 사서 자기가 셀프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배터리를 셀프로 교환할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찾아본 건데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되는데.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 네. 공무원 시험 애들이 배터리가 정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정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배터리 교체. 어떻게 하면 싸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교체할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겠죠.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배터리 보면 이렇게 슬리퍼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어려운 말이니까 저거 치고 여기 보시면은 GB81이라고 보이시죠? GB81. 저는 쿠팡을 좋아해서 쿠팡 공부하는 게 아니라 쿠팡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편해서 쿠팡에 배터리 81만 치시면 바로 뜹니다. 요런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공구를 안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실 수 있게끔 배터리를 교체하시고 선 배터리를 다시 이 박스에 넣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배터리가 저렴한 거예요. 이 공구를 잃어버리신다거나 이 폐배터리를 주시지 않으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구 쓰시고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 이 폐배터리도 뭐 필요 없다 그리고 다른 고체상에 파시면 안 돼요. 꼭 반납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가 더 저렴한 겁니다. 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마이너스 먼저 떼고 플러스 먼저 분리한다. 똑같이 따라해보죠. 자, 마이너스 왼쪽으로 항상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니죠? 오른쪽이네요. 왼쪽으로 돌리시고 돌리시고 풀어주시고 플러스 왼쪽으로 돌리시고 작업의 편집을 위해서 살짝 풀어놨습니다. 자, 요거 12mm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라이트도 찾습니다. 자, 여기 보면 12mm 볼트가 있는데 왼쪽으로 맞습니다. 고정돼. 자, 먼저 작업하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이쪽 부위를 테이프로 막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프나 아니면 뭐 이상한 고무 같은 거를 막아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꼭 제거하셔야 돼요. 구멍 끝이. 자, 제일 중요한 게 R인지 L인지 진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잘못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단자를 봤을 때 단자가 멀리 있는 기준으로 가까이 여기 있는 기준이 아니라 멀리 있는 기준으로 기준은 플러스의 기준이고요. L 왼쪽, R 오른쪽, L 왼쪽, R 오른쪽.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실제로 잘못 보셔도 절대 안 돼요. 대부분 색깔은 플러스는 빨간색,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대를 다시 항상 손으로 먼저 잠그고 공구를 이용해서 잠그세요. 자, 그리고 아까는 마이너스 먼저 뽑았죠?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먼저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뽑을 때는 플러스 먼저 뽑으시고 그리고 마이너스 먼저 뽑으시면 돼요. 자, 플러스 먼저 뽑으시고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열어주시고 그리고 잠그시고 이걸 오른쪽 적당히 뽑아주시고 닫아주시고 자, 마이너스 제거하시고 자, 끝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안 움직여지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배터리 전체적으로 안 움직여지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움직여지는지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끝났죠? 이제 다른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납을 해야겠죠? 배터리 넣으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런 동영상으로 시청을 해서 볼트 몇 개만 풀고 자동차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서 자기 배터리를 혼자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